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발전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이라는 주제로 이미한 청년의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23살 청년 임희연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질서가 잡히고 또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경제, 사랑. 네. 이에 대해서 홉스는 괴물 리발전이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가 통치해야 이 질서가 잡힌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답을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로부터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인간 내부에 질서가 있다는 그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요. 유럽에서는 이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보았고 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는 이것을 사랑과 같은 도덕 감정이 있으므로 인간에게 내부적인 질서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무리 법을 만들고 해도 이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담 스미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법과 도덕뿐만 아니라 남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사회재산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의 경제력을 이 국가에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고용률과 생산성을 높여 국민소득을 증진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용률은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산층 이하의 인식 비율은 2016년 53.1%에서 2019년 59.8%로 증가했습니다. 이 의미는 본인들이 중산층의 그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자신이 살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통계 자료인데요. 과연 이러한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에게 그 복지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문화체육부의 2019년 한국인 의식 및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1순위가 일자리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1순위가 소득 지원일 줄 알았는데 참 다행히도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소득 지원을 원하는 사람보다 2배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지금 대권 주자 1순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도와주는 이 한국의 세금 분배 체계에서 이를 하나 안 하나, 부하나 아니면 빈하나 동일하게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인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성장의 세금 분배 체계에서 아예 다른 형평과 분배의 새로운 체제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 이루어졌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그 여파로 인해 국민들마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임기 내에 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033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후죠. 10년 후까지 점차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줄 수가 없다는 말을 뜻합니다.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주장을 하려면 기존의 지금 세금 체계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어떻게 삭감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안을 먼저 생각하는 정도의 현실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세금은 제목 그대로 나가고 추가적으로 토지 보유세를 만들어 정말 부자들 그리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여 세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이 힘들게
크게 돈을 벌어서 이것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토지 보유자들은 부자이고 세습된 자본이고, 그렇기에 마땅히 나눠줘야 된다는 논리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층 간의 감정을 악화하고 지나친 세금 부담으로 자유롭지 못하게 규제하면서까지 재원을 걷어 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의 도입이 오히려 전체적인 복지 수준의 하락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핀란드의 경우에도 원래는 실업급여를 130만 원이나 받고 국민연금을 185만 원이나 받았으나 이 기본소득이 도입된 이후로는 단체적으로 월 105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그리스마저도 재정 파탄으로 국가 자체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이전에 이미 이것을 도입하였고 잘못 갔던 유럽의 국가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세금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세금을 걷는 이유는 개개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아서 더 장기적으로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어렵게 모은 돈을 다시 개개인에게 돌려주는 식으로밖에 세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동일한 세금을 기본소득이 아닌 고용인프라와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일자리, 나아가 국민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성인데요. 바로 기술 개발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술 개발을 통해 50%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려면 청년들로 하여금 단순히 일과 노동뿐만 아니라 기술과 창의성, 연구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요.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과 기술의 가치를 무시하고 노동의 가치만 따지며 이 불로소득을 반대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과 창의성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시스템 국가들은 인간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도의 반도체 기술을 생산하지 못하고 공산당원을 미국으로 파견하여 그 미국의 기술들을 모두 빼내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들도 이 불로소득을 죄악시 여기고 자본과 기술, 기업의 혁신을 가치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동일한 노동을 했으므로 자본가와 기업가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소득이 아닌 생계수단을 나누어 가지려 하고 이래야만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소액주주와 대주주를 똑같이 대우해달라고 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귀족 노조의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소득을 얻기 때문에 이 명목상 나라는 이 취약한 소수를 보호한다고 말하면서 기업에게 국가의 의무까지 떠넘기고 있지만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소득을 얻고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국가의 지나친 기업 활동의 규제는 국민 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회성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라 고용률과 생산성을 회복하는 데 투자하는 정책들이 나와서 국민의 노동의 자유, 사유재산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정책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떤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가려내는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